자, 그리고 이제 가봅시다. 교과서 이제 90페이지입니다. 넘어가.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정책의 추진. 이렇게, 여기. 다음 페이지. 교과서. 넘어갑니다. 자, 3번이죠. 교과서는 다시 90페이지고요. 자,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정책의 추진. 정책의 추진. 요 부분. 요 부분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 뭐 개화파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번. 알겠어요? 일단은 개화파가 뭐예요? What? 개화파가 뭔지 조금만 다시 설명하고요. 이미 했던 거라서 개화파가 설명 다 했었어. 뭐 북학파 얘기 다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진했던 구체적인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개화 정책. 이건 뭘까? 알겠습니까? 이 개화 정책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화파가 그리고 분열이 돼요. 개화파의 분열. 파의 분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요것만 해도 시간 다 갑니다. 알겠나요?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맞죠?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개화파는 얘기했었어요. 통상개화론자들. 맞죠? 통상개화론자들. 그러니까 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에 그 북학파들이 많았다고 다 했던 겁니다. 북학파 중심으로 사실 이 통상개화론이 만들어졌었고요. 히터를 끄고 왔습니다. 이제 좀 더운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초기 개화파들 적어줬잖아. 누구 있었어요? 경석이, 오경석, 또 누구? 오경석, 박규수, 또 누구? 유홍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통상개화론자들. 그렇지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개화의 필요성만 느끼고 있었지 실제로 개화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2세대의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2세대 개화파. 알겠습니까? 퍼스트, 세컨드. 맞죠? 2세대 개화파들이 해당되는 건데, 너네가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있었을까? 대표적인 사람들. 딱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김옥균. 들어봤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물론 얘만 했던 건 아니지만 들어봤을 거야.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효. 이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박영효. 들어봤다. 이 사람도 갑오기역 때 중요한 활약을 했었죠. 김옥균은 갑오기역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죽습니다. 암살당하죠. 김옥균 얘기도 나중에 좀 해줄게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김옥균. 혁명가였는데 참, 아이고, 안타깝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누구는 서재필. 들어봤다. 서재필. 서재필은 언제 나왔지? 서재필. 독립협회. 맞잖아요. 이거 다 들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는 무슨 정책을 편 거야? 개화 정책을 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고종의 옆에 서가지고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얘들은 이제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개화 정책을 갖다가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떤 게 있었는지, 너네 중학교 때 한번 봤을 거야. 일단은 이 개화 정책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고종이야, 고종. 너네 있잖아. 이 고종의 어떤 그 포지션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공부하면서 있잖아. 고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얼빵한 사람인가? 정말 이게 비운의 부왕인가? 되게 일본에 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나라 뺏기고 했던 사람일까? 되게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참 이게 의문이 되는 사람이야. 우리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고종을 갖다가 비하시켜버리면,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고종이 또 유능했다고 보기에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의 결론은 그거야. 너네는 한번 따로 공부해보세요. 나의 결론은, 고종은 결론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러고 나의 결론에 의하면 난 고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차라리 아버지보다 못한 사람이었고, 알겠어요? 흥선대원군 그럴 거면 지가 왕을 하시던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까? 진짜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또 이 애는 또 왕이었으면 왕답게 뭔가 좀 단호하게 뭔가 정치를 해 나갔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가 엄중한 시기에, 재위 기간 또 고종은요, 짧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대화도 못 시킨 건 아니야. 시간은 충분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고종의 결론은 무능한 겁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유능한 왕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 권력을 잘 가지고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종은 그럴 능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고종의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알겠어요? 개화정책은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권력을 잡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에서 벗어나고자 개화정책을 들고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나라를 구하고자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개화파들을 등용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갖다가 자기가 다시 가져오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망하지 나라가. 자, 고종의 의지가 가장 강했고요. 그래서 이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원칙, 방향이라고 할게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양무운동을 얘기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양무운동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잖아. 중체서용이라고 하면서 기억나죠? 그러니까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법과 질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과 군사력 이런 것들은 수용하자라는 게 중체서용이었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동도석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동도서기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중체서용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동도라고 하는 거는 조선의 동쪽의 조선의 어떤 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쪽의 서양의 기술은 수용한다는 정책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중체서용하고 똑같아. 중체서용. 중국에 있던 양무운동하고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중체서용. 알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개화정책은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정치제도 개혁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알겠나요? 없었고 다만 이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거였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얘들아 보이나요? 내용을 보면 내가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좀 멀어지겠지만 이거 아니다. 좀 더 넓혀졌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근대적인 개혁기구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알겠어요? 물론 이게 이전에도 비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근대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비상시국에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기 위한 어떤 그 회의기구였잖아요. 근데 그거 비슷한 게 뭐였냐면 근대적 개혁기구로서 새로 설치한 게 뭐냐면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외웠을 겁니다. 외우기 힘들어요. 뭔 기부 이름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통리기무아문. 통나무도 아니고 통리기무아문. 들어봤죠? 네, 통리기무아문이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중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너네는 이제 중학교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줄게. 중학교 때 우리 가보개혁을 얘기할 때 또 근대적 개혁기구라고 하는 게 또 배웠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다. 2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건데 1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건데
2차 가부기역 때 폐지가 됐고 1차 가부기역 때 만들어진 건데 다른 반에는 다 잘못 설명했네. 어차피 그때 설명하면 되니까. 1차 가부기역 때 만들어졌, 기억이 다 리셋됐어요. 뭐라노? 하동성 뭐라고? 기억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안타깝네요.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그게 뭐였냐면 1차 가부기역 때 개혁기구로서 궁극기무처가 설치됐다고 하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궁극기무처가 그때 나오거든. 근데 그럼 통리기무하고는 또 뭘까? 이게 얘들아 조금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애들이 이해하는지 내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준 김병찬밖에 설명 못 해주는 아름다운 비유. 이게 뭐냐면 얘들아, 내 윈도우에 새로운 어떤 그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운받고 싶어. 그러면은 새로운 폴더를 만들지. 그런 개념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윈도우 체제는 그대로 두고, 알겠습니까? 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윈도우도 있고 요즘 맥도 쓰잖아. iOS도 쓰긴 쓰잖아요, 가끔씩. 맞죠? 그 윈도우 체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근대 문화를 수용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후에 나오는 우리 1차 가부기역 때 궁극기무처는 뭘까요? 궁극기무처는 아예 뭐 하는 걸까 이제? 조선을 갖다가 조선을 아예 리셋하는 거야. 윈도우를 새로 까는 작업이라고. 자, 어디가 더 근본적인 개혁이야 지금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가부개혁은 더 큰 개혁이라고. 이거는 단순히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혁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너네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갔죠? 역시 김병찬의 설명은 정말. 그래, 이 밑에 또 폴더를 또 만들어. 알겠습니까? 1224.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1224.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비슷하게 또 만든 그 최신식 군대. 이게 뭘까요? 최신식 군대. 들어봤을 때 별기군 창설. 이해되지? 그러니까 동도서기의 원칙에 따른 거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서양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어떤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다가 막 이제 집어넣고 이제 수용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별기군. 그러면 이건 신식 군인인 거 다 알고 있죠? 신식 군인. 그러면 구식 군인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구식 군인은 당근 있죠? 이해됩니까? 당근이 있죠. 옛날에 쓰던 군인, 구식 군인도 당연히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윈도우 체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신식 군대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야. 당연히 옛날에 쓰던 군대도 그대로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알다시피 나중에 신식 군대하고 구식 군대랑 갈등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하동성? 갈등이 생기잖아. 그게 뭐였었을까? 못 들었어요? 나중에 신식군. 잘 안 들려요. 약간 찌직. 그래? 그래? 이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가? 아니, 유튜브 올려놓은 건 잘 보일 거야. 어쨌든 나중에 다시 보세요. 그게 너네 이모군란이잖아요. 알다시피. 맞죠?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근대화를 위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기구도 만들고 이런 기구도 설치하여 근대식 군대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해 나갔던 게 개화 정책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좀 시간이 좀 더 나갈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찰단 파견. 이게 뭐냐면 얘들아, 그 일본도 이제 막 그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막 보고 오는 거, 그거 뭐라고 했었어요? 유럽을 여행하고 왔잖아. 이와쿠라 사절단. 열심히 적기 바쁘고 지금 적는다고 정신이 없군요. 이와쿠라 사절단 기억나니? 그래, 그것처럼 우리도 직접 서양을 경험하고 특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근대화를 하고 있는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니, 맞죠? 그래서 시찰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찰단은 우리나라 주변국 하면 뭐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맞죠? 일단은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근대화를 해 나가는지 보고 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였고, 1876년에
여기 일본하고 이 강화도정 맺으면서 일본에 파견됐던 애들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수신사라 불렀습니다. 수신사. 수산사 아니 수신사를 파견하고 요거 지금 나오고 있죠? 잘린 거 아니지? 나오고 있네. 수신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1881년에는 청나라에도 이건 일본 청나라에도 그 시찰단을 보내요. 그걸 갖다 뭐라 부를까?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배웠잖아. 이게 미국하고도 수교했잖아. 맞죠? 맞죠? 1882년이죠. 1882년에 미국에게도 보내요. 그걸 갖다가 보빙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건 미국에게 보냈던 사절단. 어쨌든 이렇게 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근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조선은 추진해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열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근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 세력들이 결국 분열하게 되거든.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 잘하고 있는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애들이 분열하게 된 이유, 요걸 갖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알겠나요? 좀 많았죠? 좀 많았습니다. 좀 많이 달렸어요. 선생님 나중에 이거 교과서만 다 보면 되는 거죠?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지. 교과서만 보면 안 되지. 선생님 거 너무 많아요 양이. 내가 얘기했잖아. 이 결코 적은 게 아닐 거라고. 알겠습니까? 하루하루 누적되면 진짜 많아요, 이거. 됐죠? 하여튼, 교과서가 중심이고, 다 책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전부 다. 알겠나요? 고생했어. 밥 먹으러 가자, 얘들아. 밥 먹고 5교시 열심히 들어라. 이제 나가야 됩니다. 안녕. 잘 가. 안녕히 계세요. 바이. 안녕히 계세요. 뭐냐.